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호 무역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기업과 정부 기관은 하나의 팀이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제조업은 한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품질과 훌륭한 서비스를 가지고 끊임없이 소비자를 만나는 것.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 꼭 필요하고요.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의 히든 챔피언을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안성주 대표님 반갑습니다. 세계 최초로 듀얼 부팅 태블릿 PC를 개발. 스마트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MNG-ENT의 안성주 대표입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에 주력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빔 프로젝터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브랜드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동안 이 회사를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 기울이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님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의 힘이다의 김민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요, 총 341만여 개인데 이 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99%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수의 88%가 이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 즉 히든 챔피언으로 만드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시점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태동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과연 우리 이 중소기업들 히든 챔피언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모색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국가 기관 내에 그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멘토 형태로 두어서 지속적으로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포트를 해준다든가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처음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전담 이 멘토 형태의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맞습니다. 끝까지 이거를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예. 우리 안성주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사업 아이템을 계속 교체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DVD방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대기업의 제품하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IT 기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AS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교육용 제품을 만들면서 가끔 학교 기관들에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품을 보시고 충분히 평가를 하시면서 제품이 정말 좋다. 근데 AS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플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AS가 잘 될까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저희 정말 AS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회사가 망하면 AS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안드로이드와 윈도우를 동시에 부팅할 수 있는 태블릿을 만들면 어떨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들고 금융권을 찾은 안성주 대표. 하지만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태블릿 PC를 만드신다고요? 네. 아니, 태블릿 PC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만들고 해외 대기업들도 많이 만들고 지금 제품이 많잖아요. 에이, 안 될 것 같은데. 하겠네요. 하지만 안성주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제품력을 확보한 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선입견을 뛰어넘기 위해 비포 서비스라는 남다른 서비스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비포 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실제로 저희가 전남 고흥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가봤는데 고흥에 그 나로를 발사하는 곳이 있는 부근에 학교에 태블릿 PC 4대를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가면 이걸 왜 판매를 해야 되느냐라는 저희 직원들의 교통비가 더 나오겠어요. 의문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역으로 발상을 한 게 이게 마케팅이다라는 생각을 갖자.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해주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건 우리의 마케팅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찾아간다는 그 회사 이미지 자체가 이미 준비된 회사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이 아주 충분히 듭니다. 그런 일 금방 입소문이 나요. 그런 일은요. 예. 네.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예.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정이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입소문의 효과죠. 예, 그게 정말로 큰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남다른 비포 서비스는 고객을 감동시켰고 그 결과 300여 개 스마트 스쿨은 물론이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성과까지 거뒀습니다. 당연히 뭐 대기업 제품이 AS라던가 성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투키프로를 접해 보니까 중소기업 제품도 성능이 굉장히 좋구나. 삼성이나 LG에서도 그런 기능을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도전해서 했다는 거, 개척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높게 살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MNG-ENT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는 중동, 중남미, 인도 등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 대한민국 강소기업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강점이 이게 아까만 서비스라 했는데 서비스의 이게 좋은 점 뭐냐면 말이죠. 금방 힘내서 없거든요. 그래서 제품력을 개선하시되 남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서비스, 아까 비포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남들이 해줄 수 없는 서비스를 더욱더 경쟁력 강화해서 자신감을 갖고 세계화는 우리 한국 편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세계를 다니시는 것이 이게 우리 기업인들 할 일입니다. 예. 우리 안성주 대표님은 그 다음 후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우리 선배 CEO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대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중소기업들, 우리 강소기업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CEO는 노는 것 같지만 항상 고민하고 있고 항상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과연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 탄생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7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무역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 우리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중국에 나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세무조사나 뭐 소방점검이나 위생점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경영에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고 화장품, 그다음에 식품, 의류 뭐 이런 쪽에 뭐 전자제품 이런 쪽에 이제 소비재 제품들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관련되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대미 수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힘겨운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히든 챔피언. 과연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오늘 이 히든 챔피언 전략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선 히든 챔피언들의 전략의 큰 축이 이제 하나는 전문화와 하나는 이제 세계화인데 기업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두 개거든요. 혁신하고 마케팅이라고 이제 돌아가신 피터 드라커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혁신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의 문제다.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이고 프로세스 문제거든요. 혁신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우리의 저기 힘이다라 하시고 혁신 전체 저기를 기업문의 한 근간을 삼길 바라시고요. 두 번째는 기업을 경영할 때 이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격을 매기느냐? 가격을 보면은 영어의 프라이스인데요. 라틴어가 원어입니다. 라틴어는 프레티움이요. 프레티움은 PRETIUM인데 뜻이 두 가지다. 하나는 가격, 하나는 가치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이 가격과 가치를 동일시했어요. 우리가 이 가격을 매길 때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제품을 써서 고객들 얻는 가치가 뭐냐, 그것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우리말도 가격은 값이고 가치는 값어치거든요. 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주는 값어치만큼 값을 매긴다라는 생각을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인데요. CEO가 거래라는 비전이 되고, 그다음에 회사가 나하고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몰입을 하게 되면은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조업원도 존경하고 고객도 존경하고 경제도 존경합니다. 그런 그 CEO의 그 확고한 철학과 살아가는 모습이 그 자체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종업원들도 붙어 있고 좋은 종업원들도 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R&D에 좀 비중을 늘리시고 새로운 종업원들한테는 힘들더라도 회사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람과 혁신과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니까 딴 거 다 쳐내고 이 세 가지 집중하게 되면은 다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기업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얘기니까 꼭 기업 운영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늘은 그동안 출연하신 5분의 대표님과 유필화 교수님 모시고 대한민국 히든 챔피언 성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모두 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하는 히든 챔피언을 거듭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한테 또 새로운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다 열정을 품고 갑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자극을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년, 꿈, 그게 힘이죠. 히든 챔피언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 강소기업이 힘이다. 강소기업의 힘이다. 화이팅!